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세계 증시 기존 추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매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뭐 다르게 드릴 이야기 없어요. 똑같습니다.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아직 큰 추세는 유지가 되는데 약간의 변화도 조금씩 있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달러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살짝 이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좋다,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지표들로 인해서 튼튼한 지표들로 인해서 조금 퍼지면서 달러는 뭐 따로 그죠? 기존에 이렇게 묶여 있던 거, 기존에 주식 오르고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이런 흐름에 묶여 있지 않고 달러는 이런 생각으로 지 혼자 뭔가 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볍게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달러가 좀 가장 많이 그 3종 자산들 중에서 주식, 채권, 달러 중에서 달러가 가장 움직임이 좀 반대로 가긴 했죠. 물론 아직도 달러는 하락 추세이긴 한데, 근데 전환 가능성이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일단 달러입니다. 달러 이야기 좀 살짝 해봤고요. 주식시장은 지금 재밌는 게 이제 박스권이었는데, 이렇게 지난주 말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한 척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아직 이제 뭐 살짝 턱걸이 하거나 이래서 오늘 밤 또 되돌리면 그만이긴 한데, 이런 모습들 나타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금리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금리는 지난주에 일단 쭉 떨어지다가 반등을 한번 하긴 했는데, 이번 주에 FOMC 회의라든가 오늘 밤에 물가지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재료로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 쌍바닥 만들거나 어떤 지지력 테스트를 재차 지금 들어갈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일단 기존 추세는 유지다. 기존 추세는 유지인 거고, 그 달러는 조금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미국 경제가 좋다. 뭐 내년 금리나 기대감, 더 이상 이제 내년 금리나 기대감으로 달러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미국 경제가 이제 연착륙이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달러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 좀 이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다. 나머지는 기존과 똑같죠. 주식시장은 더 올라가려 한다. 금리는 이미 충분히 많이 떨어져서 이제 쌍바닥 이번 주에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반적인 내용 그죠?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오늘 밤이 이제 조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이제 상승을 하면은 사실상 이제 FOMC 회의까지 계속해서 어떤 불꽃 슈팅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일단 그런 의지, 계속해서 오르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다시 박스권 안으로 이렇게 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하방을 볼 만한 그런 건 일단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잘 보고 위험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가든지 시장 상황 봐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 마인드가 참 중요합니다. 마인드가 여러분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조금의 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평상시보다 좀 위험을 감수했죠. 평상시에는 0.1% 혹은 뭐 한 틱, 두 틱, 뭐 이거를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서 막 진입했다 나오고 이랬잖아요. 지금까지 박스권에서는. 근데 최근에는 약간 생각을 좀 바꿨다 말씀드렸죠. 적당히 매력적인 가격인 건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진입하고 조금 더 견디겠다. 왜 내가 견디겠다라고 했냐면, 이 자리는 내가 봤을 때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자리는 조금 더 어떤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목표치가 큰 자리니까 나는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판단해서 나는 이 자리가 위험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한 거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는 제가 온전히 지른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그게 좋지는 않지만, 내가 나의 기회를 활용해갖고 이렇게 내가 내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아쉽고 그런 생각을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아주 그냥 일상적인 그냥 투자자의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쉽다 그런 생각을 벌써 할 필요도 없고, 오늘 밤에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장밋빛 미래를 꿈꿀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무조건 이제 물가지표 중요한 걸 아니까 그 물가지표를 보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나는 저 물가지표가 나와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해야겠다, 그냥 그 정도 생각만 그냥 냉정하게 그것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오늘 밤에 잘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미리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뭐가 아쉽다 어쩌다 저쩌다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쉬운 건 이제 뭐가 아쉬운 거냐, 예를 들어 내가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를 많이 내려갔고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갔다. 나는 겁나 노력했는데, 나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갑자기 비가 왔다. 홍수 나서 다 망했다. 그런 게 아쉽죠. 또 혹은 길거리에 잘 걸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 죽었다, 뭐 크게 다쳤다, 그런 게 아쉬운 거죠. 그죠? 이거 뭐 투자하면서 내가 판단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 뭐 당연한 일을, 이런 거는 뭐 아쉽고 뭐고 이럴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일상이다. 일상에서는 아쉽고 뭐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하여튼 마음가짐을 그냥 뭐 일상처럼 그냥 편안하게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감정이고 뭐고 이런 게 들어갈 영역이 없습니다. 뭐 아쉽고 뭐가 뭐 기대가 되고 우려가 되고 뭐 그런 게 지금 왜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냉정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순간적으로 뭐 기분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건 그런데, 이제 순간적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마인드 관리를 본인이 그렇게 잘 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현재 이제 아시아 증시 상황 뭐 이런 거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서 움직이는 그런 듯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훈훈했고, 그죠? 아시아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훈훈했고, 장중에 달러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이러면서 물가지표 앞두고 있으니까, 물가지표가 아무래도 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올 거야,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재료가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시장에 녹아 있는 것이 일단은 대략적으로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달러 인덱스 조금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일제히 떨어지는 거니까 뭐 금리나 기대감 뭐 그런 거라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최근에 올랐던 이런 부분은 여기에 이제 약간 그 미국 경제가 좋다, 경기 침체 없다라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녹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 움직임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 기대감, 물가지표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뭐 달러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금리도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움직임은 뭐 별 의미 없을 수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뭐 좀 떨어지고 있구나,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어제 의미 있는 매수세 보였고, 의미 있는 매수세 한 번 더 지지력 확인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특별히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의미 있는 쌍바닥 만들어낼 가능성도 보이고요. 하지만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멉니다.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또 다시 저 멀리 갈 수 있는 거고, 뭐 오늘 뭐 조금 오른다 조금 내린다 해서 중국 증시에 대고 할 말은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좀 이상한 일 생기면 중국 증시 또 다시 저 멀리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잘 되면 저 위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그런 목표치가 크게 열린 자리가 지금 중국 증시 이 자리겠죠. 목표치가 크게 열린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많이, 아래로 떨어져도 많이, 이렇게 목표치가 열려 있는 그런 자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떨까요? 일본 증시는 일단 전반적으로 요즘 뭔가 축축 처지고 있네요. 지난번에는 전 세계 1등 증시였는데 언젠가부터 분위기가, 그죠? 분명히 올해 초에 이 세계 1등 증시였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정체가 되면서 지금 박스권 안에 gat혀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봐서는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아직도 조금 더 세긴 센데, 계속해서 특정 가격대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고, 어딘가 중요한 자리 여기죠. 어딘가 중요한 자리 여기, 이날의 시가를 계속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은, 이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의 어떤 정석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락 추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내용 간단하게 체크만 하겠어요. 체크만. 뭐 엔화도 오늘 그래서 뭐 강세, 달러가 약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강세,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다만 지난번에 투매 이런 게 나왔던 거는 조금 좀 심상치 않다. 이게 어떤 추세 전환의 신호 아니겠느냐, 의심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뭐 지금 좀 내려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단기적으로 어떤 쌍바닥 정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모양 비슷하죠. 10년물 국채금리 이렇게 모양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위안화도 오늘 강세, 그죠? 위안화도 강세인데 이미 얘는 든든한 바닥 만들어놨고,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방향은 잡아놨는데, 하여튼 이런 점들이 좀 심상치 않은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일단 오늘은 달러 약세 나왔으니까 위안화 강세 나오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 체크만 하면 되겠습니다. N1 환율인데요. 최근에 좀 자주 보고 있는 N1 환율인데, 중요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죠. 여기를 몇 달 동안 지키다가 붕괴되니까 급락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다시 회복했으니까 지난번 급락은 언더슈팅이고, 지난번에 다시 이제 이 자리를 돌파 한착을 했고, 근데 지금 여기를 터치하지도 않고 일단 양봉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 이 양봉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거 봐라, 이 눌림시 매수의 지금 어떤 급소 자리가 아니냐, 어떤 중요한 자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양봉이 나와야 될 때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보다 생각보다 좀 양봉이 빨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빨리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본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투기적인 움직임의 어떤 대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봅니다. 가장 변동성이 좋았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중요한 자리에 터치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일단 양봉을 보이는 모습. 야, 이거 다음번에 올라가면 이거 진짜 세게 오르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물가지표 발표 있기 때문에 이 봉이 어떻게 마감될지는 모릅니다. 더 지켜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체크했고요. 유럽 증시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함부로 음봉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반대쪽으로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물가지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이 그런 때 그 어떤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때잖아요. 기술적으로, 그죠? 박스권 상단에 와 있고 뭐 오랫동안 뭐 에너지가 모여 있고 뭐 어떤 뭐 수급의 쏠림이 뭐 굉장히 뭐 심하고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이야기는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이 비교적 뭐 논리적으로 뭐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같은 때는 아무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논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시장의 움직임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밤 물가지표가 뭐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그래서 너무 좋다.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거나 부합하면은 시장이 좋다라고 반응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움직임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투기성으로 가득 찬 시장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쯤부터 해가지고 어떤 지표들이 그죠? 지표들이 증시에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너무 예상치보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한 논리 갖다 붙이면서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보이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시장의 방향만 투기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니까 우리도 그냥 시장의 방향을 투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 물가지표는 재료에 어떤 그냥 뭐 재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투기성 강화를 위한 어떤 재료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막 논리와 이성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서 오늘 물가지표가 이렇게 나오면은 시장은 몇 프로가 오르고 뭐 이렇게 되면 몇 프로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런 생각은 좀 별로 대응에 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움직여주면 대응도 하기 쉬운데 이 논리대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 지금 딱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뭐 논리와 이성, 모두가 논리와 이성을 지금 안 찾고 있기 때문에 논리와 이성 우리도 주머니에 같이 그냥 넣어놓고 우리도 모르는 척하고 투기에는 투기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오늘 사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뒤로 밀렸어요. 말씀드렸고 오늘 한국 증시는 뭐 그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특별히 이상한 거 없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 돌파 안착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레벨업 됐고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가는 게 맞긴 맞는데 얘도 이제 그 오늘 밤 나스닥처럼 우리 확인은 해보자고요. 확인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루 지금 이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여기가 몇 주 동안 여기를 못 넘었던 자리죠. 이 만기의 특징,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고착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속임수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보이는 대로만 믿어서는 좀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움직였지만 그래서 사실 뭐 하방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상황에서 속임수도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의 판단이죠. 그죠? 여기선 난 저게 좀 속임수인 것 같다. 나 그리고 여기서 포기하는 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위험을 더 감수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해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더 버티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 판단 하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뭐 본인이 그죠? 본인이 본인 돈이니까 자기 생각하에 자기가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고 투자 결과 좋게 나오면 혹은 나쁘게 나오면 그 결과를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남 탓하거나 뭐 아쉽다 뭐 잘됐다 기뻐하거나 그럴 거 없이 위험 감수한 만큼 내가 씨 뿌린 만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일단 확인은 해보자.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뭐 잘 올라가고 있네요.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 상승 목표치는 저 위에까지 열려는 있다. 대략적으로 이 뭐 한 1370 이 정도까지는 목표치가 열려는 있다. 다 말씀드렸고요. 환율은 뭐 그냥 옆으로 기어가면서 특별한 방향성은 일단 잘 안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옵션 수급이 조금 좀 과하고 오늘 좀 그래 보이긴 하네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레벨업을 시키면서 코스피 선물을 레벨업 시키면서 선물을 1조 원을 샀고 개인들이 콜옵션을 141억을 샀고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상승장 초입부의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어떤 이런 지나친 뭐 몇 조 단위의 지나친 저런 선물 매수는 금액으로 봐야 되겠네. 금액 9,200억입니다. 그래도 뭐 상당히 많죠. 하여튼 이런 큰 숫자들은 꼭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보장하지 않더라라는 거, 오히려 속임수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도 그거에 영향 받은 거죠. 결국 물가 지표 앞두고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금리나 기대감 그런 거에 영향을 한국 증시도 뭐 강하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조금 좀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히 뭐 넘어갔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긴 있죠. 이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바꿨나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 초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일단 콜옵션에서 매도를 좀 많이 때려놓긴 했네요. 상방으로 일단 좀 제한을 많이 시켜놓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보이고 오히려 그 액수는 주 초반보다 더 늘었네요. 외국인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콜 매도도 좀 강하게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또 조금 좀 아쉬울 수 있겠죠, 그죠? 참고적으로 보는 거지만 사실 이런 모습 등장했으면은 하방 보시는 분들이 조금 좀 아쉬우니까 하루 정도 뭐 더 뭐 견뎌보자 뭐 그런 생각 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숫자들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오늘 지수가 올랐는데 뭐 그래서 선물 매수는 하긴 했는데 정작 이제 뭐 콜 매도는 치면서 상방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포지션 주 초부터 그대로고 오히려 콜 340은 더 그 콜 매도를 오히려 더 늘리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뭐 조용히 입 다물고 지켜보면 됩니다. 지켜보고 내일 움직이는 거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내일 혹은 오늘 밤 움직이는 거 보고 대응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뭐 더 오를 것 같지만 사실 아직 그 이제 중요한 저항을 넘어간 건 아니고 하이닉스도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 우리 에코프로 친구들도 비교적 뭐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고 에코프로 BM은 확실히 잘 가네요. 에코프로 BM은 확실히 잘 가는데 뭐 얘는 인정하겠는데 에코프로는 조금 좀 힘이 많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네요. 그죠? 에코프로는 뭐 조금 보시다시피 움직임이 전저점에서 영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조금 좀 힘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게 좀 나타나긴 하네요. 그냥 뭐 수박 겉핥기만 한 겁니다.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켜볼 거고요. 오늘 밤에 이제 그래서 나스닥 뭐 잘 볼 건데 일단은 그 계속해서 하방을 들고 갈 거면은 오늘 밤 반드시 하락 마감을 해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뭐 저의 기준입니다. 그 한 뭐 16,100 정도? 그러니까 어제 상승했던 봉 있죠. 어제 11월 11일 날 어제 월요일 날에 나스닥 선물이 시가가 16,093에서 종가가 16,237까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 이거 강하게 되돌려야지 이게 계속해서 하방을 들고 가는 그런 어떤 명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소한 한 16,100 정도까지는 다시 내려와야 그래야 뭐 하방을 더 들고 가는 만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장중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고 하여튼 종가상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면은 더 들고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나머진 뭐 잘 모르겠어요. 봐가면서 그 정도 생각만 갖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러셀 지수는 어딘가 그죠? 쌍고점 가능성 있죠? 뭐 그런 자리 저항 테스트들 잘 보시면 되겠고 이 S&P가 좀 강합니다. S&P도 강한데 어쨌든 뭐 S&P도 하방을 뭐 내가 계속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 전일 상승했던 건 최소한 다 되돌려야 돼요. 어제 상승했던 걸 미국 증시는 최소한 다 되돌려야 이게 뭐라 이제 앞으로 뭐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 그 정도 조건은 나와야 됩니다. 뭐 그리고 그런 모습이 뭐 나올 만한 걸 기대할 만한 재료도 있고 그런 모습이 나올 만한 거를 그런 모습이 등장할 만한 어떤 기술적인 근거도 뭐 기술적으로도 그런 게 지금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지켜볼 거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막 뭐 물어보셔도 저도 미래를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 다물고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그냥 어떤 저의 기준을 갖고 그냥 그 기준에 부합하나 안 하나 그냥 그 정도만 체크하면서 보는 거지. 근데 어쨌든 오늘 하방을 내가 계속 들고 가고 싶다. 미국 증시를. 그러면은 반드시 오늘은 전일 상승했던 걸 다 거의 다 되돌리는 식으로 그런 어떤 좀 강한 매도세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매도세가 나올 만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죠? 어떤 박스권 상단을 어제 처음으로 좀 돌파한 척 한 거니까, 뭐 그런 매도세가 나오자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입 다물고 지켜보면 됩니다. 뭐 이래저래 이야기할 거 없고. 금리 상승을 좀 베팅을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이 보시다시피 이제, 그죠? 이 선물이 보시면 10년물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쌍고점 테스트를 일단 하러 슬슬 올라는 가고 있죠. 오늘 밤에 조금 좀 집중해서 좀 볼 생각이 있습니다. 요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뭔가 진행이 되려나 조금 지켜볼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지금 금리나 기대감을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신나게 이제 앞당겨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네요. 뭐 다른 거는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가 조금 약간 단기적으로 투매 비스무리한 게 좀 나왔네요. 천연가스가 사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그냥 이건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기술적 어떤 분석의 차원에서 그냥 보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몇 개월 동안 이 정도 박스권이었는데요. 다시 박스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그래서 일단 보시다시피 몇 개월 동안 여기 어떤 지지력이 있는 구간에서 약한 투매가 어젯밤에 정도 나왔다고 일단 보였는지입니다. 보시면 아랫꼬리가 좀 달리긴 했죠. 그래도 좀 제법 긴 아랫꼬리가 달리긴 했죠. 어떤 변화의 조짐인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는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잘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세는 굉장히 좀 느릴 수밖에 없을 그런 모습이긴 해요.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술적 분석을 하자면 뭐 그렇다. 그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오늘 저녁에 하여튼 다들 좀 열심히 좀 잘 보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